안녕하세요. 나묵두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이태원 참사로 우리 국민 모두가 요즘 마음이 무거운 시기입니다. 어, 희생자 모두에게 영원한 안식을 빌면서 이번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4가지 암을 진단을 받고 13년 동안 치유의 길을 걸으면서 느끼고 또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처음 암 진단을 받은 후 따라야 할 수칙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물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되는 그 암 재발과 전이를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또 그 거치면서 어려웠던 부분 등 저희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두려움을 버려라입니다. 암이란 심각한 병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4가지 암으로 6번의 암 수술과 또 27번의 항암 치료 그리고 33번의 그 방사선 치료로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기를 거쳤지만 이렇게 13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암은 그 심장마비나 또 심혈관 질환처럼 당장 그 순간 심폐소생술이나 또 무엇을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암 진단을 받고 공포에 휩싸여서 그 허둥대는 반응은 결국 몸에도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고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자제력을 가지려고 또 노력하고 그리고 적절한 계획에 따라서 치료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담당 의료진과 충분한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또 두려움에 직면한 사람은 의료진이나 또 가족이 아닌 바로 그 환자 나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암인지 그리고 현재 암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또 그 종양 크기는 얼마나 큰지 또 전이는 되었는지 치료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등을 알고 환자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치료 계획에 의료진과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의료진에게 나를 맡겨버리고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했을 때 결국은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의사들은 해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내 목숨을 의사에게 맡긴 거나 다름없다고 볼까요? 우리 암 환자는 우리가 원하는 치료 방법을 의료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방법이 안 된다면은 왜 안 되는지 또 자세하게 그런 방법들을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물론 암에 대한 그 정보 등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저도 그 난소암이 2번째 재발과 전이가 되었을 때 배 전체를 이제 거의 저는 저 위에서부터 아래 밑까지 이렇게 3번째 개복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3번째 개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그냥 그 항암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정중하게 졸랐고 또 위험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수술 후유증으로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종양을 제거하고 나머지 그 미세암들은 이제 항암으로 다스리면서 다행히 이렇게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3번째는 그 암에 대한 각종 통계를 죽음이 아닌 희망의 그 증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여러 정보를 통해서 그 암 발생률 또 사망률 그리고 5년 생존율 또 재발했을 때 그 몇 프로 생존율 이런 것들을 다룬 통계 자료를 잘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수치에 좌절하거나 미리 포기하면은 안 되겠죠. 제가 그 요양병원에 있을 때 그 유방암 환자였었는데요. 유방암이 그 재발하고 또 폐로 전이돼서
이제 수술은 안 되고 그냥 항암 치료를 이렇게 계속하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운동해서 쉴 때 그 친구는 뭐 재발 전이 됐을 때 생존율이 5%라는데 뭐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낙담을 하면서 이제 항암을 하다가 힘들다고 결국은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통계는 통계일 뿐이라는 그런 소리가 있듯이 똑같은 암이라도 유전자도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통계상의 몇 프로에 해당되는 생존자가 바로 내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치료에 임한다면 훨씬 희망적인 그 치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번째는 그 모든 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표준 치료 이외에 어떤 병행 치료가 나에게 맞을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막 권유에 의해서 뭐 자연치유나 뭐 대체요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면 일단은 자신의 치료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하지 않고 조금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그랬었는데요. 환자 스스로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확신이 쓴다는 것은 성공적인 어떤 치료 계획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환자가 일단 다양한 암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그 전문 서적을 통해서 자기가 앓고 있는 암에 대해 일단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 매체는 그 홍보용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 검증된 책이나 이런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 결정했다면 치료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암 그 극복의 길은 크고 작은 그런 결정들로 이루어지죠. 환자 자신의 그 치료 계획은 커다란 결정이면서 또 확실한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결정이 만들어주는 그 정신적인 어떤 위력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소중히 하고 거기다가 더 첨가해서 내가 병행하려고 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 그 확신과 또 믿음이 간다면 분명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8년째 그 한방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한방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뢰감을 갖고 또 하고 있고 이제 그 한방 치료 교수님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아니요, 저 10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치료를 시작하면서 재발 전혀 없이 이렇게 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은 항암 중일 때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하지만 요즘 또 그 통합치료에 관심이 많은 그 의료진들은 안에서 불안한 것보다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려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로 치료 경과를 의료진에게 확인하고 또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담당 의사들은 치료를 하면서 수시로 그 검사를 하잖아요. 뭐 MRI든지 CT라든지 종양 수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치료 효과가 어떤 건지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환자들이 좀 그 수치라든지 그 종양 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다음에 또 검사했을 때 이전과 어떻게 좀 그 변화가 있었는지 물론 의료진들이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래도 그것들도 좀 상세하게 그 환자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의료진에 대해서 진실된 그런 고마움을 표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진도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가 그들을 그 대하는 것에 따라 환자를 그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7번째, 치료를 위해서 시간표를 한번 짜보세요. 암 환자의 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되찾는 거죠. 당분간 그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가족 또는 직장 또 무슨 사회나 종교 활동 그리고 어떤 사회적 의무 이런 것들보다 그 우선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좀 잘 안 됐었어요. 건강 노트를 만들어서 하루에 해야 할 일과 또 먹거리, 수면,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그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다면 훨씬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번째로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현재의 시점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그 서울대 암교육정보센터에서 배웠는데요. 그때 웃음치료에 다닐 때 그 웃음치료 간호사 선생님이 웃음치료 시간이 끝나는 때 이제 자기 안부에 대해 이렇게 손을 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은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을 마무리하곤 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습관이 돼서 저는 이렇게 좀 불안할 때마다 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할 때마다 그 제 암 있었던 그런 부위에 대고 나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나는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그런 질문을 뛰어넘어서 나의 그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인간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누구누구 때문에 결국 내가 이렇게 됐어. 라는 그 생각을 암 환자라면 한 번쯤 다 했을 거예요. 물론 저도 했고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그 부정적 마음을 갖기보다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치료에 그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지 않았을 때 사람들과 이렇게 너무 어울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정상인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을 그 이해하거나 또는 배려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자주 하다 보면 이제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어려움이 그 따르기도 합니다. 10번째, 스트레스를 조절하라입니다. 나 스스로 관리하지 못한 스트레스는 암이 몰고 온 정신적, 육체적 이런 그런 고통을 이제 가중시키는데요. 하지만 알면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완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경험상 그게 말같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암으로 받는 그 스트레스의 그 악 영향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신의 믿음과 관련된 짧은 단어를 그 명상에 잠긴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마음속으로 효과적으로 그 암과 싸우고 있는 면역 체계를 그 영상으로 이렇게 그려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것도 해봤어요. 이제 산을 가다가 이렇게 조그만 계곡이 나오잖아요. 그럼 계곡의 물소리에 그 음이온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음이온이 내 머리를 통과해서 심장을 지나서 간을 지나 복막에 있는 암세포를 모두 죽이고 지금 대장 소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거기서 이렇게 머물면은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상 그 10가지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뭐 저도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어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해주세요.